안녕하세요. 한강성심병원 신경외과 한정훈입니다. 오늘은 뉴로토닉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그래서 비대면에서 마스크 안 쓰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일단은 편하긴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신경영양 물질 뉴로토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뉴로토닉스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데이비드 나크만슨이라고 1899년에서 1983년까지 84살 상당히 장수하신 이 시기에는 그러신 분인데 러시아에서 출생해서 독일 거쳐서 프랑스 가서 미국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일생의 연구는 너브 임펄스의 컨덕션,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화학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과정에 포스포크레아티닌이 관여를 하고 글라이코라이시스, 당 분해와 머슬의 컨트랙션, 근수축이 아세틸콜린이 구조적인 프로테인에 영향을 주고, 이것들이 너브 임펄스가 바이오 일렉트릭한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뱀장어가 이렇게 근육을 수축을 하니까 전기가 나오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연구를 일생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 뇌와 너브 티슈, 신경 티슈에는 아세틸콜린이 형성이 되는데, 이 아세틸콜린은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ATP가 존재할 때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강의 내용에는 보면은 이제 포스포크레아틴, 아세틸콜린, ATP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콜린 아셀틴 트랜스퍼라제라는 이 효소를 발견하면서 이러한 신경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기초적인 연구를 정립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기셨는데 나중에 미국의 워싱턴 DC의 내셔널 아카데미에 헌정되신 상당히 미국에서도 인정을 하시는 그런 위대한 학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뉴로토닉스가 영국 빅토리아 시대 1853년에 7월 2일 날 런던 신문 광고에 뉴로토닉스, Active Strengthening of Nerve 해서 이 신경의 헬스, 스피리트, 템퍼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로토닉스는 100년 전에도 나왔었던 약이고, 밑에 보다시피 싱코발, 시티콜린, 세리브로라이신, 세레탐 이런 요즘 제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이니비터도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는데, 이거는 유기인, 올가노포스포러스 컴파운드로 러브 에이전트나 페스티사이드, 그러니까는 신경 가스, 그다음에 쥐약에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요 부분이 분해가 되면 에탄올이 되고, 요쪽에는 트리메틸아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인이 올가노포스포러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정상적인 경우는 이 효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금방 분해가 되기 때문에서 억제가 되는데, 일리버서블한 올가노포스포러스 에이전트는 들어가서 굉장히 천천히 분해가 되기 때문에 작용을 갖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억제를 시켜서 이 세포 사이에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으로서
이 동물의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머슬을 파랄라이스 시키고 컨버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를 수축시키면은 결국은 아스픽시아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곤충 같은 것의 인섹티사이드의 말라치온이라든지 또는 사람에 쓰는 너브게스의 그 살인 가스, 그 얼마 전에 일본에도 그 옴진류교가 지하철에서 쏘았던 그게 살인 가스가 사실은 1938년도 독일에서 슈레터, 암브로스, 리터, 폰데린트, 초콜릿 이름도 있죠. 린트 초콜릿, 리터 초콜릿. 그래서 이 사람의 SARIN을 따서 살인가스라고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쟁과 의학은 상당히 연결이 돼요. 이 1938년도에 그 독일에서 나치에서 뭔가 가스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이 홀로코스트, 유대인 수용소, 그 다음에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가서 참호에 보면은 거기 쥐들이 들끓고 있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그 국방과 연결되는 거고 전쟁과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올가노포스포러스가 개발이 되었고 아까 1943년도 이때 전기 생리학적인 막 일렉트릭한 그 바이오일렉트릭한 피노미나를 갖다 연구를 하는데 영화 보면은 그 어벤져스라든지 그 캡틴 아메리카 보면은 뭔가 사람의 신체를 이렇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학적인 학문은 이 전쟁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린이란 물질이 있는데 이 콜린이란 거는 처음에 그 1860년도에 이 돼지나 소에서 그 담즈 바일에서 추출이 된 건데 그 바일을 갖다가 그리스 어원으로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화학적으로 생성된 거는 1865년에 뉴린이란 건데 1898년대 이후에 이 뉴린이 콜린이구나 같은 거구나라고 알게 됐고 1998년에 100년 지나서 이 콜린이 그 필수 영양소가 인정을 받았어요. US에서. 그래서 이 콜레시스테토미 이 담석증 있을 적에 이 그 갈브레더 지비를 갖다가 자르는 걸 콜레시스텍토미라고 하는데 그때 코일이 이 바일에 있는 콜레시스텍토미인데 이 콜린은 이 신경에서는 머리에서 쓰는 건데 이래서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콜린이 많은 식품들, 그 소의 간, 컬리플라워, 그다음에 계란, 브로콜리, 커드피시, 대구, 스피나크, 그다음에 밀, 뭐 콩, 우유, 해바라기 씨, 뭐 이런 퀴니누아 먹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음식에 콜린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보통 일반적인 성인들 남자 여자는 한 4,500 정도는 먹어야지 된다. 하루 섭취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뉴로토닉. 그러면 뉴로토닉 가장 뭐냐? 뉴 앞쪽에 뉴는 이제 신경이란 건 뭐 다 아실 거고 토닉은 strengthening stimulation impaired nervous system. 힘을 준다는 거죠. 토노스, 힘을 주는 strengthening. 헤어 토닉은 머리에 그 힘을 주는 거고 뉴로토닉은 신경에 힘을 준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뉴로토닉스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이제 뉴로토닉은 뉴트로피기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뇌대사 개선제에 보면은 그 상당 부분은 콜린 알포스레이트가 판매되고 있고 일부 카니틸, 일부 옥시라세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린 알포스레이트가 그 예전에 3천억 정도에다가 지금 2020년 돼 가면서 거의 5천억에 육박하는 여러 가지 회사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의 종류의 콜린 알포스레이트가 나오고 있고 월로 따지면 작년에 뭐 240억씩 해서 2018년에 19년에서 증가액이 26%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의 목표는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인지기능의 감퇴가 진행되지 않는 것 자체로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증상을 개선시키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유지시키는 것도 치료가 된다는 거고,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치매 치료제로 아세틸콜린 에스테르 이니비터,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그다음에 뉴트로필. 오늘은 주로 콜린 알포스레이트와 뉴티린, 그다음에 옥시라세탄, 유라세탐이 삼진제약에서 판매되고 있어서 이쪽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아세틸콜린, 아세틸 L-카니틸은 카니틸, 리세틸, 유로세틸로 상품명이 있고, 콜린 알포스레이트는 뉴티릴린, 그 다음에 콜리네이트, 글리아티민, 글레타민, 그 다음에 니세골린은 서미온, 이부달리스는 케타스, 피라세탐은 누트로필, 옥시라세탐은 뉴로메드로 되어 있습니다. 경도의 인지장애에 있어서 그 뇌 대사의 개선제로 이제 효과적인 게 콜린 알포스레이트, 아세틸 L-카니틸, 옥시라세탐, 니세로골린 등이 있고, 과거에는 이 뇌 대사 개선제나 뇌 혈류 개선제, 그 다음에 뇌 증상의 개선제 중에 2종까지는 분류별 2종까지 급여를 인정했는데 요즘은 1종만 인정한다고 하나는 이제 뭐 본인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 대사 개선제에는 삼진에서는 옥시라세탐, 뉴라세탐과 콜린 알포스레이트인 뉴티린이 나오고 있고, 그 외 기타 다른 약제가 있고, 뭐 뇌 혈류 개선제로 사미온트렌탈, 뇌 증상 개선제로 케타스 피록산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신경의 말단에서 이제 그 포스트 시냅틱에 가는 역할을 보면은 요 아세틸콜린 코A와 콜린이 합성이 돼서 이 콜린 알포스레이트가 들어가면은 아세틸콜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L-카니틸은 이 위에 아세틸 코A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옥시라세탐 요거는 콜린을 이제 다시 신경으로 재흡수하는 과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아리세트 도네페질 같은 약은 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를 이니비션해서 이 아세틸콜린이 분해가 되는 거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진에서는 뉴라세탐이라는 정이 나오는데, 라세탐. 그래서 2004년도에 발매가 돼서 2019년도에는 한 8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라세탐, 피라세탐, 옥시라세탐, 아니라세탐, 프라나세탐 등등의 약이 있는데, 이 라세탐이 여기 보시면 공통적인 게 나이트로젠에 있으면서 오각형의 길을 갖고 있죠. 여기서 라세탐입니다. 베타 락탐 뭐 이런 피니실린 항생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사각형이 공통된 길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레비라설탐, 케프라 뭐 이런 것들도 이 라세탐 중에서 정관제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뉴트로픽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라세탐은 콜린의 재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재흡수를 촉진시키고, 뇌 허혈 상태에서 글라이코라이시스 작용을 촉진시켜 ATP를 상승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943년도에 아까 데이비드 나크만슨의 연구, 포스파티딜콜린, 포스포 크레아티닌,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그래서 인지질 생성의 구조물이 되죠. 여기에서 구조가 물이 나오니까 신경세포막을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옥시라세탐은 800ml 이런 백색의 장방형 정제로 되어 있고, 1일 1정, 1일 2회 경구 투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기능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피 멤브레인에 있는 시그널의 트랜스덕션을 모듈레이션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의 리셉터를 액티베이션해서 그 옆에 있는 콜리너직 리셉터를 또 계속 프리퀀시 액티베이션을 옆에 있는 리셉터로 전달하면서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 포텐시에이션 메모리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차이나나 미국, 인디아, 영국 등에서 이런 분말 가루의 이렇게 원료가 되는 거를 이렇게 키로당 얼마, 5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으로 해서 수입에 대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와 유사한 증상으로는 서브젝트반 주관적인 인지장애, 마일드, 그다음 치매. 치매는 결국은 인지장애가 있으면서 일상생활의 능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얘기하고 이러한 옥시다세탐 약을 주면은 당연히 약을 주니까 더 증상이 개선이 온다고 되어 있죠. 약을 주니까 20에서 23으로 MMSE가 좀 더 플라시보 위약보다 효과가 있다. 당연히 좀 더 좋아지고 있죠. 마일드, 프로버블, 데피니트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보험 인정 기준에서는 이제 그 대사 기능별에서 지금은 무조건 일종만 그 요양급여로 인정을 원칙이고 나머지는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 약제로는 카니틸, 시티콜린, 옥시다세탐, 콜린 알포스레이트, 이브달리스트, 리세골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I 코드와 F 코드, I69, 뭐 F01, 009, 뭐 0011, 뭐 이런 쪽의 약제에 쓰고 있습니다. 자, 콜린 알포스레이트의 경우에는 그 이제 삼진에서는 2015년도에 발매해서 이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는 시럽 제제도 있고 연질 캅셀 제제도 있습니다.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의 2차 증상의 변성 또는 퇴행성 기질성 뇌증후군, 기억력 또는 뭐 의욕, 자발성, 집중력, 또 감정, 과성 우울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하죠. 하루에 2-3알 정도 드실 수 있고요. 아세틸콜린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시티콜린은 이제 직접 콜린이 공급을 해주니까. 그래서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두 가지 듀얼 리액션인데 콜린을 주니까 아세틸콜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줘서 뇌의 신경 전달을 개선해 주는 거가 있고 이제 요 글라이세롤 기가 신경 세포막을 형성하는 원료가 돼서 또 인지 기능에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파티딜 콜린에서 이게 프리 패티 애시드가 지방분산이 하나씩 빠지면은 글리세롤 포스포콜린, 요게 이제 뉴티린, 콜린 알포세레이트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시티딜 포스포콜린, 시티콜린이라는 약이 이쪽으로 갑니다. BBB를 잘 통과시켜주고요. 그래서 치매 환자에 있어서 인지기능과 행동장애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킨다고 하고 있고요. 아세틸콜린의 이 화학 구조물을 보면은 이쪽에 그 카복실기, 메칠 카복실기가 있고 여기에 아세틸기가 되죠. COOH에서 CH3가 메칠기가 하나 붙고 여기는 나이트로젠기에 메칠기가 3개 붙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콜린, 여기가 아세틸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콜린 알포스레이트는 여러 가지 화학 구조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같은 구조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 노란색 있는 곳이 글리세롤입니다. 지방. 그리고 이쪽이 콜린이 되고 여기가 인지질, 포스포릴 콜린이 되죠. 그래서 글리세롤, 포스포릴, 콜린, 글리세롤 3 포스파티딜 콜린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콜린이 아세틸콜린이 되면서 포스파티딜 콜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쪽에서 보면 호모시스테인이 메사이오닌이 되고 아데노실 메치오닌 쌈의 주사가 있죠. 이쪽으로 가면은 호모시스 메치오닌 할 적에는 또 메칠 테트라하이드로폴레에서 테트라하이드로폴레트로 바뀌고 여기 이제 엽산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콜린이 옥시데이션 콜린 아세틸 트랜스퍼라즈에서 아세틸콜린이 되거나 콜린에서 옥시데이션 돼서 여기 아까 메칠기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이 메칠기가 전달 메사인에서 아데노실 메치온이라서 결국은 이 탄화수소를 전달해서 메칠레이션 되면서 DNA, RNA, 리피드, 프로테인 형성에도 도움이 되고 반대편으로 가면은 세린에서 시스타치온에서 시스틴, 글루타치온 주사도 있죠. 트랜스설페이션 패스웨이로도 가죠. 메칠레이션 패스웨이와. 자, 레시틴. 우리 이 계란에 레시틴 많다고 하죠. 연어에도 많고. 그래서 레시틴이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식을 보면은 이게 아까 봤던 콜린 알포세레이트 구조물이 되죠. 여기에 이렇게 지방산, 프리패티에스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레시틴이 되는 거고 지방산이 끊어지면은 이게 이제 그 포스파티딜 콜린
저희 콜린 알포셀레트와 같은 구조물이 되죠.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여기서 옆에 있는 가바, 글루타민, 도파민으로 옆에 계속 전달 물질을 액티베이션 시켜주면서 디폴레이션을 옆으로도 가면서 뉴로트랜스미터가 모듈레이션이 되고 안쪽으로 해서 포스트 시냅틱으로 액션을 하면서 신경 전달도 해주고 그리고 또 근육을 또 수축을 일으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은 기억력, 이모션 이런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머슬 컨트랙션에도 도움이 되고 이뮨 역할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심장 뛰는 거를 파라심파세틱에서 심장을 또 뛰는 것도 감소시켜주고 브론코 컨스트릭션도 시켜주고 합니다. 카니틸은 삼진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대표적인 약에서 L-카니틸이 되고 3하이드록시 4메칠 4트리메칠 아미노 부티릭 애시드가 됩니다. 탄소가 3개, 4개째에서 탄소 3개째에서 하이드록시기가 붙고 4개째에서 여기 탄화가 메칠기가 3개 붙고 여기 아미노기가 붙고 해서 이렇게 명명이 되는데 요 하이드록시기에 아세틸기가 붙으면 이게 아세틸 L-카니틴이 되고 이게 이제 카니틴 약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프로피오닉 액시드가 붙으면은 이제 프로피오닉 L-카니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사이온과 라이신이 합쳐져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카니틸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B6, 니아신, 아이론 이런 것들도 이 신경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유지하는 데는 이러한 기본적인 거와 비타민과 미네랄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라이신에서 이 탄화수소가 3가지가 붙어가지고 요 전달 물질이 쭉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가서 L-카니틸이 되죠. 자, 글루코스에서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로 가서 트리사이클릭 애시드로 가고, 리피드가 들어가서 리피드의 프리 패티 애시드, 롱체인 패티 애시드가 그냥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카르니틸을 이용해서 카르니틸 셔틀을 통해서 이게 또 세포 안으로 들어가고 또 카르니틸은 다시 밖으로 나가고 해서 이렇게 해서 트리사이클릭 애시드, TCA 사이클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사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태까지는 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에서도 이러한 약들이 있더라고요. 레시틴이 1200mg 정도 들어가 있는 이 약. GNS에서 메가맨 이런 데다 보면은 긴코 블로파 이거 뭐 타나민 긴코 약이 되겠고 여기 뭐 콜린 약도 있고 여기 뭐 소팔메토도 있고 프로스테이트 도움이 되는 알기닌도 있고 보면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에도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이거 사서 다는 안 먹고 좀 있어요. 아세틸콜린 에스테제 이니비터가 이제 케미컬 드럭인데 이 엔자임을 이제 억제해주는 약이어서 요걸 갖다가 레벨을 올려줘서 뉴로트랜스미터에 올려줘서 이제 이 액션을 이제 유지를 좀 해주지 않겠냐 해서 이제 된 건데 앞서 말하다시피 전쟁에서도 썼던 거기 때문에 웨펀, 신경가스, 인섹티사이드, 독으로도 쓰이죠. 예. 그래서 이 치료에는 꼭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 이외에도 마이스테나 그레비스, 글라우코마, 타키카디아 이럴 적에도 심장을 떨어뜨리고 안압을 높여주고 근무력 중에 아세틸콜린을 올려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목적이 있고 이게 고농도가 되면은 합병증이 증상이 살리베이션, 라크리메이션, 유리네이션, 다이아리아, GI의 디스트레스, 이메시스, 토하고 합니다. 그래서 스러치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영화 보면은 이 독가스 맞았을 적에 막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입에서 분비물 나오거나 또는 쥐가 약 먹고 발광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몸에 있는 구멍에서는 모든 물질이 나오게 하는 거죠. 예.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잠시 좀 보면은 이 1860년대에 이 알츠하이머 닥터가 1906년대에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그 아구스타라는 분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병원에서.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의 박사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인지 기능의 장애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사이코시스라든지 컨벌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신 증상, 사이키아트리, 에필랩시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이제 했었고, 이게 그 독일의 그때 당시 차트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뇌를 해부를 했죠. 해가지고 결국 나온 게 뉴로피브러리 탱글이란 거가 이제 이 아고스타의 사후 어톱시에서 이제 나온 거를 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연필로. 그래서 뉴로피브러리 탱글이 이렇게 생겼구나 된 거고요. 치매 증상은 인지기능의 저하, 기억력, 일상생활의 퇴행성도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균형 감각이 소실되고 밸런스가 소실돼서 혼자 못 걸어요. 나중에 보면은 비쩍비쩍대거나 아니면은 휠체어에 실려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도저히 거동이 안 돼서 누워 있는데 어떻게 검사로 병원에 오겠느냐 뭐 그러신 분들이 있죠. 또 하나는 이렇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language problem 생깁니다. 그래서 cannot find the correct word 또는 name 그 가깝게 친숙했던 이름, 얼굴 뭐 이런 걸 장소를 모르겠는 거고 최근 기억을 몰라지는 거고 뭐 타임 플레이스 이런 것도 센스가 없어지고 ADL도 감소가 되고 퍼스널리티도 감소가 되죠. 당연히 뇌의 인지 기능 저하는 나이가 들면서 프리클리니컬 할 적에는 별로 문제 없이 지속되다가 MCI에서 디지즈가 돼서 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약을 안 먹었던 프리클리니컬 시기에는 증세가 상당히 유지가 되다가 이분이 심각하구나 해서 약을 먹이니까 이 나빠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이 약을 먹었기 때문에 이 속도가 빨라졌다고 컴플레인을 엄청나게 하고 환자들이 그렇게 딱 정해놓고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1, 2차 기관에서 상당히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퍼스널리티 체인지 인성의 성격의 이제 변화도 이제 급격하게 변화가 오고요. 이거 뭐 많은 곳에서 발표할 때마다 쓰는 거네. 바이오 마커. 그래서 초기에는 PET라든지 펑셔널 MRI로 디텍션이 된다는 거죠. 프리클리니컬하게는. 그러다가 마일드 코그니티브 디멘시아 됐을 적에는 MRI로도 디텍션이 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 MCI 정도가 해서 디멘시아 초기 정도면은 이미 MRI를 찍으면은 상당히 그 퇴행성 변화가 심한 중간 이상 진행된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보호자들하고 저도 면담을 해보면은 환자가 증상이 디멘시아 초기인데 어떻게 MRI가 초기가 아니고 진행이 됐냐고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다고 설명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퍼퍼퓨전 정상에서 이 측두엽과 두정엽에 그러니까 퍼퓨전이 떨어져서 이렇게 알츠하이머 디지즈 때 이렇게 생기고요. 보통 8.5년 정도의 심텀 듀레이션이 있고 하이어한 멘탈 펑션, 니오코텍스, 히포캄푸스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헤이버에는 공격적 디프레션, 원더링, 코그니티브 펑션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세포 그린 거 알츠하이머 박사에서 오톱시에서 그렸던 건데 익스트라 셀룰라 세포 밖에는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그, 시넬 플라그가 축적이 된다는 거고 이것서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테인 APP라고 하는 거죠. 이건 세포 밖의 얘기고 세포 내 인트라셀룰라 내는 니로피브릴러리 탱글이 있고 이거는 어브노멀리 포스포릴레이션 된 마이크로 튜블 그래서 타우 프로테인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 내에서 문제는 타우 프로테인과 뉴로피브릴러리 탱글이 되는 거고 세포 밖에는 플라그, 베타아밀로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면 웬만한 논문 볼적에 정리가 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사실 만성염증, 퇴행성 관절염, 무릎, 어깨, 팔, 다리 관절염에도 염증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 머리 쪽에도 만성염증이 인터루킨, 에큐페이스 프로테인, APP, 마스토사이트 마이크로글리아 등이 생기게 되고 여기 보시면은 세레브랄 아밀로이드 엔지오패시 때는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
디포지션이 이렇게 그 혈관벽에 축적이 되다가 인플러메이터리 세레브럴 아밀로이드 엔지오패시 때는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아밀로이드 베타 릴레이티드 엔지오패시 때는 염증과 세포가 축적이 되다가 그 안자이티스 CNS 때는 다 염증이 생겨서 이제 다 소실이 되는 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따라서 염증도 생기고 또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 가 혈관벽을 따라서도 생기고 혈관벽 밖을 따라서도 이렇게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오래 복용한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진행된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도네페질은 1983년도에 개발돼서 96년도에 FDA 공인을 된 거고 리버서블한 아세틸콜린 에스터라제의 이니비터입니다. 피페리딘을 갖고 있는 상생인데 이 도네페질이 뉴티린 같은 콜린 알포스레이트와 같이 먹으면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아스코말바 트라이얼 해가지고 이태리에서 개발이 됐던 거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린 알포스레이트와 도네페질을 병용해서 인지 기능은 병용했다니 결국은 뭐 좋다는 얘기가 나오죠. 다 MMS나 ADL, IDL 뭐 다 좋다고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중증 치매로의 중증 치매는 뭐 MMS가 30점에서 뭐 10점 이하로 되는데 도네페질 단독보다는 같이 병용했을 적에 2배 이상 연장을 시켜서 유지가 됐다라고 하고 합병증 발현율은 낮다고 되어 있고 이 보험 기준은 역시 뇌대사 기준은 하나만 쓰고 그러니까 하나를 어떤 걸 쓸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걸 쓸까요? 이제 선호하시는 선생님들 다 선호하는 양이 다르게 있고 뭐 이제 G 코드나 F 코드, I 코드 중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 뉴로토닉스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Q&A 시간입니다. 뉴로토닉스의 이제 삼진제약에서 제공한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보고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알츠하이머 병이나 혈관성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게 유효성과 안정성 면에서 어떤 약제의 조합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전에 강의를 제가 한 거를 보면은 결국은 도네페질과 콜린 알포스레이트 조합으로 저는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도가 있는데 이제 척추 쪽에 하나의 도가 있고 머리 쪽에 하나의 도가 있는데 기승전도라고 이러저러한 약이 다 있는데 결국은 도네페질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리세트 쪽으로요. 자, 급여 재평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콜린 알포스레이트 성분의 경우 대표 임상 연구인 아스코발마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한 교수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그냥 논문이 이러니까는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좋은 거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임상적으로 이런 논문 나오기 전에 많은 선생님들이 저 포함한 많은 선생님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적에 치매라고 진단되기 전에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콜린 알포스레이트 계열 약을 쓰고 계셨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의를 달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발생한 콜린 알포스레이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도네페질만 쓸 거냐 같이 쓰는 게 맞느냐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이 도네페질에 관련한 약은 굉장히 연구가 많습니다. 근데 콜린 관련한 약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에비던스가 프로분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 뭐 물약이지 않냐, 뭐 물약, 그러니까 이건 맹물 아니냐, 뭐 그런 내용도 있죠. 근데 그런 내용은 에브리웨어, 웨네버 어디나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상 에비던스를 만들고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사람에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그 에비던스를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과 쪽 의사이기 때문에 내과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정말 정교한 이러한 에비던스와 관련한 연구 그 다툼과 이런 그 디스커션 보면은 제가 참 대단하시다는 걸 얘기를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일반적인 창상 환자, 이 찢어진 환자, 일반적으로 찢어졌을 적에 그러면은 이걸 꼬매는 봉합술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봉합을 하지 않고서 드레싱만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그 두 가지 상황을 갖다가 그 랜더마이즈드 클리니컬 트라이얼로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찢어졌는데 안 꼬매고 놔둘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에비던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콜린 알포세레이트의 기원이 레시틴 쪽이죠. GNC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레시틴이고, 그러면 그게 콜린 알포세레이트에 프리페테스가 붙은 게 레시틴이고, 그게 계란이고, 연어고, 우유고, 대구고, 콜리플라워고, 인데, 그러면은 사람이 이러한 계란을 먹는 거는 아침에 계란 드시지 않습니까? 뭐, 저녁에 먹던. 그거는 에비던스가 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생존에 본능적인 일입니다.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그 선택을 갖다가 에비던스로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하는 거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이 동물들이 태어났을 적에, 뭐 고양이, 강아지가 태어났을 적에 눈 뜨면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고서 전 냄새를 맡고서 젖에 물지 않습니까? 왜 에비던스를 갖다가 그 연구도 안 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명이 있는 그 동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비던스를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냐는 거고, 그 콜린결 약을 부정한다는 거는 그러면 그동안 먹었던 계란과 우유를 부정한다는 얘기랑 맞는데 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는, 어떤 분은 그래도 학자이기 때문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으로 가야 되고, 에비던스가 없으면은 약을 배척하겠다고 단호하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면 뭐 그런 초이스로 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렇지만은 계란과 우유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나는 이대로 가겠다 하면 뭐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뇌혈관 관련 수술 후 인지 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주로 어떤 성분의 뇌기능 개선제를 처방하시는지요? 그러니까 뇌혈 관련 수술 내지는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먹지 못하는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건데, 입으로 못 먹으면 당연히 주사제를 쓰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쓰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제 콜린 함유된 걸 쓰겠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뭐 세리브로라이신, 시티콜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세리브로라이신은 그 이제 돼지의, 이것도 돼지입니다. 돼지의 그 머리를 있는 펩타이드를 해가지고 너브 그로스 팩터, 그 실러리 셀 드라이브드 그로스 팩터, NGF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가수분해가지고 주사제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2바이얼에서 5바이얼을 하루에 이제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보면 맹물처럼 보여요. 맑은 물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구 투여로 이제 입에 하는데, 이제 요즘은 그래도 편하게 뉴트리엔도 보면은 이제 시럽 제제가 있으니까 L 튜브로 콧줄로 해서 이제 넣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미네랄, 그 비타민. 아까 보면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뭐 아이론, 여러 가지 엽산 이런 것들이 대사 과정 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콜린, 메칠 이런 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적절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가지가 않으면은 신경이 전달하는 데가 이제 셧다운이 된다는 거죠. 플러스 해가지고 또 아까
글라이콜라이시스가 있어야 되고 ATP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프로테인과 글루코스가 있어야지 되지 이 종합적인 신경이 전달이 되겠고 뭐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쓰다 보면은 본능적으로 이거는 이 사람한테는 뭐뭐뭐 이런 걸 해서 이제 약이 그러면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많이 축적이 돼서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적어도 내가 이 환자를 수술하고서 치료했을 적에 뭐 내가 수술을 개떡같이 수술해가지고 죽지 않더라도 또는 저기 약을 갖다가 잘못해가지고 죽지 않더라도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아무래도 고령인 환자들은 결국은 심폐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대개는 이제 폐렴이라든지 UTI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좀 더 커지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주사를 쓰고 있습니다. 뇌대사계산제의 제형 형태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시럽, 정제, 연제 캡슐 등 각각의 제형을 특정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의 견해를 여쭙니다. 사실 아까 그래서 일부러 분말 가루약 형태를 제가 보여드렸었던 거예요. 그 옥시라세탐, 뭐 뉴라세탐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약재 보면은 필름으로 코팅된 하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캡슐도 있고 이제 그 글리아타민 보면은 약간 물렁물렁한 캡슐도 있고 한데 그 안에 이제 액체가 있는데 그 캡슐이 뭐 식물성일 수도 있고 동물성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대개는 이제 돼지 피그의 그런 콜라겐에서 하는 거 축출된 거여서 돼지 껍데기로 만든 건가 이제 고민도 돼서 돼지 껍데기를 굳이 매일 3개씩 먹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돼서 이제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그 시럽만 주는 게 그러니까 나이가 꼭 들지 않고 L튜브로 주지 않더라도 젊은 사람도 시럽으로 먹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뭐 돼지 껍데기 같이 먹는 것도 뭐 한 방법이겠고 그렇죠. 근데 자꾸 이제 얼마 전에 크릴도 나오지 않습니까? 크릴 자체는 좋은 식품인데 크릴을 또 추출을 할 적에 뭐 흡착식을 하느냐 압력으로 하느냐 뭐 그런 용매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독성 물질이 축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질도 있지만 그 물질 주변을 어떻게 추출을 하거나 그 물질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그런 것도 이제 소비자들도 굉장히 인식이 높아지고 하죠. 예. 여기까지인가요? 예, 그럼 오늘 Q&A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진제약에서 제공한 뉴티린과 옥시라세탐을 위주로 뉴로토닉스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역사와 약의 작용 기전, 용법, 그다음에 보험 기준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